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규모가 작고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문득 내년에는 유아교육기관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살이 되니까 다양한 체험이나 바깥 활동이 많은 교육기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10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고 들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으로 생각해보면 좋을지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이자 다시 적기 교육의 저자 강숙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유아교육기관을 찾고 싶은 부모님의 사연입니다. 유아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여러 번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곳곳에 원화모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거 보면 지금 한창 이런 시즌이라는 걸 아시겠죠? 네. 좋은 유아교육기관을 고른다는 거는 아이의 초기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질의 유아교육은 풍부하고 자극적이고 또 반응적인 환경 안에서 아이의 탐색이라든가 실험, 또 능동적인 학습을 촉진시켜 줘야겠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기관의 내용도 중요하겠고 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자녀가 내년에 다닐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연령에 따라 기관의 유형이 좀 다양한데요. 먼저 기관을 방문하셔서 인터뷰를 해보시거나 또 문서 등 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기관이 아이 중심인지 또 지식 학습 중심인지 그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이나 만나는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기대 효과를 잘 설명해 주시는지도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경력, 또 교사 대 아이의 비율 이것이 적절해야겠고요. 원장 선생님의 리더십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학습 지향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갖추어져 있는지도 방문해 보시면 느끼시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그런 예방 매뉴얼이라든지 야외 활동 시 안전관리가 잘 갖춰져 있는지 또 건물이나 교실의 구조가 아이들의 활동 탐색과 안전이 보장이 되는지를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놀이공간 물론 중요하고요. 또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집에서 유아교육기관과의 거리, 통학 시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녀가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즐겁게 다닐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집이나 출퇴근 경로상에서 찾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네. 아이가 필요해지지 않도록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평론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여기 다니는 게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은 아이의 특성에 맞춰져 있고 그러한 성향을 잘 존중해 주는지를 보셔야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말이 많거나 표현이 풍부한 성격의 아이라면 그런 성향을 존중해주고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선생님과 그런 교육 분위기여야겠죠. 또 등록금이라든가 보육비도 투명해야겠고 또 대부분 방과 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과 후 활동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모이실 경우에는요. 종일반이나 또 방과 후 활동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참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아서 이야기만 들어도 어려운 문제구나 싶은데요. 좋은 유아교육기관이 가진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원이 아무래도 좋겠죠. 신체, 정서, 사회, 언어, 인지 발달 이런 모든 전인적인 성장을 중심에 두어야겠고요.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 한번 짚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는 아동 중심의 교육 철학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을 갖춘 헌신적인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3번째로는
안전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가 이런 음.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특히나 그 교육 과정이 교사 편의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아이들의 흥미나 발달 수준이 우선으로 설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달과 교육의 이해가 깊은 선생님, 또 애정과 존중의 태도를 갖춘 그런 선생님이 끊임없는 자기 연수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전문성을 발전시켜가고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물리적인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있어야겠죠. 네.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분위기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속감도 성장하고 신뢰감도 커갈 것입니다. 네, 세 가지를 꼭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네. 사연 속 부모님께서는 체험이나 바깥 활동이 많은 교육기관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도 들어보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활동 반경이 커지고요. 에너지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님들이 원하시죠. 근데 무엇보다도 모든 발달의 영역을 고르게 지원해주는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어야 되겠어요. 예술, 자연, 과학, 또 일상생활 등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통합적인 학습을 유도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나 어떤 그 평가의 그런 그 등급보다는 과정을 중시해 주시고 아이의 성장의 변화를 중시해 주는 그런 그 교육 과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해 주셔서 소통이 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의 경험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그 협력적인 기관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겠죠. 또 장애나 다문화 등의 다양한 배경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기관의 철학, 또 원장님의 그런 실천 노력,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직접 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할 때는 선생님께 어떤 것들을 좀 물어보면 좋을까요? 네, 미리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프로그램 소개를 일방적으로 받고 오시기보다는요. 네. 놀이 중심 운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린다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구성돼서 하루가 진행되나요? 또 자유놀이 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하고요. 실내외 놀이의 비율도 좀 궁금하시죠? 바깥놀이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낮잠, 식사, 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생활습관 지도도 신경 쓰이실 텐데요. 이런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 때는 어떻게 지도해 주실까요? 우리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쓸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요? 또 우리 아이가 수줍거나 말이 적은 아이인 경우에 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또 공격적인 아이가 있어서 공격적인 행동을 만약에 받는다 했을 때 부모님이 대신 대처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는 어떻게 지도해 주시는지 이렇게 놀이 중심, 아동 중심 이것이 유아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함께 이해하셔서 아이의 주도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시면 질문거리가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네. 구체적인 질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겠습니다. 놀이와 아동의 좀 교육적 가치를 두는 유아교육기관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유아의 발달에 가장 적합한 학습의 방법이 놀이입니다. 놀이가 곧 배움이거든요. 네. 아이들은 놀면서 탐색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도 해보고 또 여러 친구들과 어른들과 관계를 맺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바로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정해준 어떤 학습 활동을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의 주제라든가 놀이의 방법이라든가 놀이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이들의 흥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정해진 어떤 결과물,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력의 확장, 이것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해주고 그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파트너가 돼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좀 한번 들어드려 볼까요? 네. 아이가 블록놀이를 하면서 뭐 무엇을 막 쌓고 무너뜨리고 하다가 이거 왜 무너지지? 라고 궁금해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무너질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지 이것을 안 무너지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탐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과학, 또 사회성이나 언어 능력이 통합적으로 발달되어 가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아동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이 교사에게 있거나 또 혹은 교육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있는 게 바로 아동 중심이에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 계획 실행이 아이의 흥미,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발달의 수준, 또 아이마다 독특한 개별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개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단순히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교육과정 안에 존중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 중심이 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놀이 중심은 교육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모두가 똑같은 사과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초록 사과가 좋고 나는 빨간 사과를 좋아하고 난 사과 대신 바나나를 그릴래요 하는 이 모든 아이들의 욕구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교사가 그게 그렇게 좋았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면 아이들의 자율성, 행복한 배움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지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시 적기 교육의 저자 강숙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보석 같은 섬에서 남도의 아름다움을